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설천하 TV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구독자분들께서도 적어도 한 70분, 5, 60분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지금 방송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생활인으로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또 여러 가지 바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작품에 몰두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필 지난 가을 비가 내렸는데 천정에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컴퓨터 모니터와 모든 게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연재 작품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겨우 오늘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문제 있는 것도 만들었는데, 또 천정에서 나무가 하나 있어서 했는데 비가 물이 떨어지네요. 세상 나라는 것이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불경기가 심한 상황 속에서 장사라도 벌려놨더니 도무지 안 돼요. 망할 조짐이에요. 만들고 건설하기 위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주라고 해서 마음을 열었지만 먹튀들은 먹고 튀어버리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대한 신뢰, 진실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가졌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면 와서 별놈 소리를 다 하고 와양을 떨다가도 막상 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이 같은 경우 유방일을 위해서 참말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항우를 이겨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한신을 죽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나무꾼과 선녀에서 사슴이 나 좀 살려주시오, 저기에서 사냥꾼이 활을 들고 나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사슴을 살려주었는데, 그 사슴은 그 나무꾼이 홀로 장가도 못 간 걸 알고 선녀하고 결혼하게 해주는 은혜를 갚았잖아요. 지금 은혜 갚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잔머리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가 얻고 싶은 것을 딱 얻은 순간, 아이고 성공했다 하고 바로 목을 쳐버리죠. 제가 뭡니까, 세 사람의 제주 자랑에서도 그 지관이 어떻습니까? 자기 애들이 10명이나 돼가지고 배가 고프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내가 부잣집에 가서 볕단 좀 훔쳐오라고 하니까 2번이나 가서도 훔쳐오지 못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부잣집의 소유 개념과 삶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먹고 살아야 할 이중적 문제, 그걸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에서 그렇잖아요. 응? 나스콜라니프스, 응? 니콜라 아야나전, 그 주인공, 지식인이면서도 응? 뚜렷한 미래의 인류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진 친구는 그 자기가 새들어 사는 그 수전노 여자 할머니, 돈은 그 여자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젊은이의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학비도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그 주인공이 어때요? 저는 할머니에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나 같은 젊은이가 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 쓴다면 이 세상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응? 사실 직관으로 억지로 나가야 했던 세 사람의 제주자랑에서의 그 주인공도 어떻습니까? 결국 자녀들을 위하여 볕단을 훔쳐오지 못하고 굶주려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과연 그것은 뭘까요? 현실적 굴레예요. 사유재산, 또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권력, 그것을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뭐 자식들하고 굶어 죽어야죠, 실은. 결과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직관이라도 해가지고 그 쇠 나침판을 마누라가 구해주잖아요. 그게 인류의 문제예요. 사실상 옛날에 그 뭐예요, 폭군 주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조왕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문왕, 무왕, 강태공, 그런 게 다 그런 문제예요. 권력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놈을 때려 죽이고, 응? 백성의 자유를 찾자. 그런 선비적인 그런 사고가 없다면 역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물론 노스토옙스키도 그런 짜르 체제에서의 그 고통을 고민했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스토옙은 인간의 양심의 문제, 죄와 벌의 문제로 개인적인 관념의 문제로 또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쓰레기 글을 나는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던가요?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어떤 혁명적인 역할들은 결국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응? 세 사람의 제주 자랑을 보면서 굶주려 죽어야 할 자식들을 위하여 나머지 가을에 볕다는 훔치러 가야 할 그 사람의 고뇌, 그게 첨예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실적 문제와 삶의 문제와 그 속에서 결국 선비로서의 어떤 혁명적인 역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 그게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도 안 해요. 공부하면 뭐 판검사, 검사나 되어가지고 의사나 되어가지고 배대지나 부리려고 하지. 이 치열한 잘못된 경쟁 사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젊은이들이나 지식인들이 고려한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치지 않아요. 자본으로 종속된 존재들, 인간의 의식과 생각이 막힌 사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야기의 장점들, 이미 뭐 훌륭한 문학가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화제들, 고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사상들도 전설을 보면 다 그런 고뇌들을 했어요. 정의가 뭐고, 인간의 삶이 뭐고, 먹고 사는 문제가 뭐고, 무슨 뭐, 서양의 철학만이 무슨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응? 그, 막스처럼 무슨 뭐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그런 고뇌가 같아요. 우리 쪽에서 더 많아요. 사실상 선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응?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갖고 있었다. 묵자나, 노자, 장자나, 공자, 명작해서 이미 우리 것이다, 저게. 막스주의가, 쟤들은, 서양 놈들은 인제서 했지만, 어때? 우리는 다 그런 사상이 있었다. 묵자의 공리주의라든가, 응? 인간주의, 자연주의, 다 갖고 있잖아요. 선문이 그랬어요. 선문은 물론 의사였죠. 의사였지만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응? 청나라, 망에 빠져가는 청나라, 영국의 아편전쟁, 일본의 침략, 그 속에서, 응? 자기 중국 백성들의 삶을 고뇌했던 하나의 의사. 선무는 해풀과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의 병만 치료하는 게 의사가 아니에요. 체 개발하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응? 사회 구조적 모습 때문에, 서구 열강의 그 탐욕 때문에, 응? 피해 당해야 했던 그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고뇌와 해결책을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환멸스러운 것은 지식인다고 지식인이 없어요. 응? 몇 푼의 연금을 더 받는다고 자랑이나 했었고, 내 자식이 좀 밥 좀 먹게 되니까, 좀 좋은 데 가니까 폼이나 쟀었고, 자랑하려고 했었고, 저는 불쌍한 약자들, 무능한 약자들을 위해서 자기식 잘 된 거, 자기가 좀 배태지 기름기 좀 끼었다고 그런 걸 자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소인배이 짓거리입니까? 옛날에 성인들이 그랬습니까? 석가는 왕이 될 자리도 거부하고, 그렇지, 인간의 근원적 이 생로병사의 문제, 인간은 무엇을 문제일까라고 고려했고, 어? 삼원유관, 응?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뇌했잖아요. 그런 지식인적 고뇌는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어? 범중엄 선생 같으니 등악양루에서 선비는 뭐예요? 응? 먼저 백성들이 즐기고 선비는 맨 나중에 즐긴다. 그런 선비 사상을 완성한 거죠. 애민 사상. 예?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아, 머리가 아주 날카로운 갓나구들만 해도 그 지식이 허울을 쓰고 지위에 허울을 쓰고, 그래서 사실상 제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줄 텐데 왈가왈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죠. 그러나 어째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항상 앉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근데 참 인간은 비겁한 놈들이 많더라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걸 비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026년이 됐는데 마당은 비틀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치고, 입은 비틀어졌어 말은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먹고 노는 사대가는 선비 집단이 필요하구나. 이들은 목숨을 걸고 비판할 줄도 알고 명명백백하게 현실을 파헤칠 줄도 알죠. 근데 무능한 비평가는 요거도 먹죠. 밥벌이 하나도 안 하는 기생충으로 생각하죠. 옛날에 사대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날카로운 현실 비판을 해내면서 왕한테도 자신의 잣대를 대고 공격할 줄 아는, 그러니 피 끓는 선비라는 하나의, 예?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인적, 지적, 실천력이 있었죠. 내가 참 한국 사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대해서 검은머리 인간들에 대한 환멸이 생기고, 내가 과연 이걸 뭐하러 이런 것을 하지?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도 비가 내려가지고 모니터도 다 고장나고 물이 쏟아지고, 그걸 복구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서로 얼굴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왜? 잘났다고 한 인간, 사람 앞에 선 인간들, 결국 어째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리고만 말거든. 대통령이네, 국회의원이네, 검사네, 판사네, 검찰청장이네. 대통령 돼서 못 했어요. 가게 뒷자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이 세상이 엄중하고 무섭다는 것을 몰라. 그리고 함부로 그 자리가 절대 권력인 줄 알고 있어. 그 꼬마들한테 뭔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의식 수준의 인간들에게. 그래서 2026년이 됐는데 우리 전설천하 구독자분들에게 얼굴을 나타낸 지도 오래됐고, 또 글도 지금 컴퓨터가 물속에 빠져서 지금 돈도 없고 해서 복구도 잘 못되고 했는데, 오늘에서 5만원 주고 모니터 하나를 구해갖고 와가지고 겨우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사연이 많아요. 그리고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잣대를, 그래서 이제 저도 얼굴을 좀 자주 보이고, 그리고 세 사람의 재주 자랑은 끝까지 좀 해야 될 건데, 만나는 사람마다 덕을 주는 사람들은 없어. 수준이 너무 미약해. 내가 비판한 게 아니에요. 생각도
미워하고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만 알고 또 도와줘봤자 은검도 없어. 먹고 그대로 막 취해버리더라고. 이런 세상에서 진짜 인간이라는 것이 환멸스러워요. 어? 내 옛날 이야기, 조선 민중들이 남긴, 조상들이 남긴 옛날 이야기 몇 자락 들리지도 않아.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적인 그 고닥수가 더 재밌고, 어? 고기나 한 잔 먹으면 더 행복하고, 남보다 앞서면 더 행복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소인잡배들, 이런 세상에 내가 뭘 한다고 있을까? 나도 똑같이 그 대일에 서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고기와, 더 많은, 응?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데,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접한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 변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컴퓨터가 물에 온통 젖어서 지붕이 구멍이 났는지 이제서 겨우 복구 해가지고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26년도에는 좀 얼굴을 자주 보이고 할 이야기도 하고 또 쓸모없는 얘기도 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세상에 바른 소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쌀데기 없는 소리를 보태 못하려 하고 침묵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별로 또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야 너도 한마디 좀 해봐라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아무튼 우리 전설천하 TV 일을 좋아하시고 옛 이야기를 사랑하고 좀 더 인간적인 삶의 미래를 고려하시는 한두 분의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보냅니다. 26년도에 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같이. 제가 사실은 엄청 힘듭니다. 사업도 망하고 모든 게 다 파멸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한번 또 힘내보고요. 뭐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고리를 잡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영구였습니다.